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이번 주에는 메뉴판 해석학 일본 편의 저자 배상준 작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베스트셀러 작가 배상준입니다. 지금 이제 그 초기 반응은 어때요? 지금 몇 세 찍었어요? 지금 초기 2,000부 찍었는데요. 네. 그 다 팔리고 2쇄 들어갔습니다. 2쇄를 거의 한 달 안에 찍은 거죠. 한 2, 3주 만에. 아유, 공식 발매일 5월 19일인데 월요일인데 금요일 날 2쇄 찍는다고 일주일 올라갔어요. 만에? 일주일 난리 만에. 났어요, 지금. 난리 났군요, 지금 진짜. 아유, 지금 뭐 그 오타 몇 개 보이던데 그거 다 고쳤습니까? 이제 2쇄 때 반영했는데요. 네. 또 그 몇 개 네. 발견이 누가 해주셔서 네, 네. 3쇄 때 3세 때 반영하려고. 네, 한 7세쯤 되면 완벽한 책이 되지 않을까. 자, 지금 쉬는 시간에 오타 발견해가지고 지금 JYP가 지적해줬고 그걸 지금 반영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네. 오타 지적했더니 웃으면서 3세 때 반영할게라고. 네. 근데 배 작가님 원래 일본 음식을 좋아하셨었나요? 뭐 중식도 좋아하고요, 네. 일식도 좋아하죠. 한식도 좋아하죠. 한식도 좋아하네. 양식도 좋아. 심지어 아프리카 가서 잘 먹었어. 아니 그래서 손으로 먹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배 작가님 그 중식을 좋아하는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네. 일식 얘기는 예전에 한창 교류할 때는 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언제 이분이 일식에 이렇게 조예가 깊어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부터 일본을 다니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요. 그러니까 음식은 원래 그러니까 제가 맥주를 좋아하잖아요. 네. 몸이 약해서 맥주를 좋아하는데 맥주라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음식과 같이 먹는 술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데 해외 학회를 갔는데 이 뭐 맥주도 골라 먹을 수 없고 음식도 골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독일 맥주책을 썼고 음식도 골라 먹기 위해서 메뉴판을 보는 법을 익히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일본은 몇 번이나 가봤습니까? 뭐 그 여자친구 몇 명이냐 그러면 언젠가부터 세지 않잖아요. 네. 잘 몰라요. 여자친구는 몇 명인데요? Less than 5 in my life. 아니, 일본에 그러니까 이제는 유럽 가는 게 좀 체력이 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시간도 많이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일본에는 1년에 한 7, 8번 이상 1년에 7, 8번을 가요? 네. 야, 그러면 이제 배 작가님 그 한때 배 작가님 유명하게 만들었던 퍼스트 클래스 도장 깨기는 안 하십니까? 할 만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는 그 퍼스트 클래스가 거의 없어졌고 그렇죠. 일단 아시아나도 퍼스트 클래스 없어졌잖아요. 저 때문에 없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퍼스트 있겠다. 클래스 태웠더니 거기 있는 술을 다 먹어버리는 인간이 다 있어. 퍼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배 작가님이 처음으로 유명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배 작가님은 그러니까 평소에 유흥도 그다지 즐기지 않으시고 파인다이닝 이런 식당을 거의 안 가신대요. 그래서 이제 십시일반 그 포인트 같은 걸 모아가지고 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의사니까 외국 학회 같은 걸 가끔 갈 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쌓인 마일리지 포인트 같은 것들을 이제 다 긁어 모아서 신용카드 마일리지 비행기 마일리지 다 긁어 모아서 그래서 이제 이코노미 가격으로 좌석을 예약한 다음에 기회가 될 때 그걸 이제 퍼스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정확히는 이코노미를 예약하면 비즈니스까지만 업그레이드. 한 단계만 업그레이드되고. 그렇군요. 비즈니스를 사야. 그렇죠. 근데 퍼스트를 타려면 아예 마일리지로 타는 법이 있죠. 그러니까 마일리지, 뭐 신용카드 포인트 이런 거 다 그냥 이렇게 전환해가지고 어쨌든 쌓은 다음에 퍼스트 클래스를 탄 것 자체도 사실 약간 이상한 일 있잖아요. 지금 저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회장님도 아닌데 비즈니스면 몰라도 퍼스트 클래스 타는 거 이상한데. 그냥 탄 게 아니라 탄 다음에 이제 이상한 짓을 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타신 다음에 이제 그거 너무 본인의 재밌잖아요. 입으로 얘기하시. 탄 다음에 본인 입을 창피할까 봐서. 치과 의사들이 좋아하는 이상한 짓. 네. 본인 탄 다음에 이제 일단 그 승무원이 오면은 승무원한테 정중하게 저는 퍼스트 클래스가 처음입니다. 대출받아 탔습니다. 처음이다라고 해서 양해를 구하고 일단 퍼스트 클래스에서
서브되는 모든 와인을 다 한 잔씩 갖다 주세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리게 해달라. 뭐 이런 취지로. 네. 그런 진짜로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제 와인은 어떤 것을 드시겠습니까? 이거 뭐 레드 몇 종, 화이트 몇 종, 뭐 샴페인 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한 잔씩 다 주세요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선택의 갈등을 네.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갈등 상황을 별로 싫어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드시겠습니까? 그럼 다 주세요. 짬짜면 이런 거 제 인생에 없죠. 2개 먹으면 되지 뭘. 아니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승무원들도 좀 이렇게 당황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농담인 줄 알았다가 진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는 재밌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근데 처음에 정중하게 난 처음이기 때문에 좀 신기해서 이것저것 요청을 해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퍼스트 클래스를 즐기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블로그 같은 곳에 굉장히 재미있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야금 좀 연주해 주세요. 사실 근데 그 일반인 중에서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를 평생 타볼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일반인 눈높이에서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후기를 보고서 사람들이 우와 재밌다 이렇게 되고 그걸 이제 신문 칼럼 그리고 네, 소개도 솔직히 되고. 퍼스트 클래스 그 탄 이야기를 조금만 다른 분위기로 써서 올렸으면 다 재수 없다고 네. 욕했을 텐데. 그렇죠. 네. 너무 웃기니까 사람들이 같이 웃어준 거지. 그때는 유튜브 파퓰러하지 않을 때여서 네. 지금 뭐 유튜브 보면은 퍼스트 타는 그 올리는 거 되게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원조죠, 원조. 그게 이제 소문이 클래스. 난 다음에 이제 다른 또 그 항공사 퍼스트 클래스 가면은 이제 저 퍼스트 클래스 탄 그러면은 풋 하고 이제 승무원님께서 웃는 거죠. 드디어 여기도 등장하셨구나. 뭐 이런 식의. 지금 뭐, 비행기 타면 알아보는 승무원 있습니까 혹시? 이게 1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많이 늙었죠. 아무튼 그걸로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셨죠. 그때는 그 하고 나서 그 2015년 11월쯤인데 네. 12월쯤에 이렇게 그 지인 장례식장 가면 장례식장에서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랬던 에피소드도 있죠.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독일 맥주 책 내면서 이제 여행 작가 저자가 되셨고 이제 드디어 두 번째 또 여행책을 내셔서 여행 작가님이 되신 자칭 우리 배 작가님. 배 작가님이 이제 몇 개 유행어를 꾸준히 옛날부터 밀던 게 있어요. 이제 이 책에도 드디어 이제 쓰기 시작했던데 네. 그 맥주 책에는 그 표현 안 쓰지 않습니까? 맥잔잔? 맥잔잔. 네, 맥주 책에는 안 쓴 것 같은데. 안 썼어요. 맥잔잔. 그 맥주 한 잔을 맥잔잔이라고 이제 어감이 좋잖아요. 카톡 같은 거 쓸 때 이제 그 배 작가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맥잔잔이라고 쓰는 거를 우리가 봤었는데 그걸 드디어 이제 책에도 쓰면서 온 국민이 같이 쓰자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네. 책에도 아예 썼죠. 맥주 한 잔 하자고 하지 않고 맥잔잔 하자. 맥잔잔. 네. 맥주 한 잔은 또 띄었어야 되잖아요. 또. 맥잔잔. 그래서 이제 저 맥잔잔 어디 저 이거 책에 사인해서 줄 때 이거 뭐라고 써서 보통 요새 증정합니까? 베스트셀러 작가들임. 맥잔잔 같은 걸 표현을 좀 써보는 건 어때요? 질맥 하십시오. 뭐 그렇게 여행책이니까 질여행 하십시오. 맥잔잔이라는 말에 대해 큰 애정은 없구나. 네. 아니 뭐 그냥 맥잔잔, 커피 한 잔 뭐 그렇게. 그리고 또 자주 쓰는 표현이 이제 해내는구나. 해내는구나도 이제 본래 10년, 20년 전부터 잘 쓰는 표현인데 책에다가도 여러 번 썼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아재 개그는 청소년기부터 즐기던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랬나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랬는데 근데 아재 개그의 방향으로 이제 일로 매진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완전 아재 개그의 약간 달인. 아재 개그 애호가. 다리는 아닌 거 취소. 다리는 아니고. 왜냐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읽으면서 그 아재 개그 나올 때마다 굳이 이렇게까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거 편집자가 좀 쳐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그래서 좀 의견도 있었는데 그 자칭 제 책의 장점은
제가 책을 읽는 많은 지인들이 네가 말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많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 저자 작가의 캐릭터를 책에 그냥 제 드러내야 말투대로 되니까. 그냥 썼는데 그게 제가 그러니까 반말 하오체로 안 쓰고 하십시오체로 네. 썼잖아요. 그게 그 제 말투. 저기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 메뉴판 해석학을 이제 손에 들고 읽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먼저 경고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그 참을 수 없는 아재 개그가 나오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재 개그가 없이 3페이지 이상 넘어가기 힘듭니다. 그죠? 맞아요. 최소 한 100개 이상의 아재 개그가 네. 이 300쪽 넘는 책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몇 개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책이 안 팔릴까봐 아재 제가 개그가 자제하도록. 주의사항, 그러니까 아재 개그뿐 아니라 모든 개그의 주의사항은 상대방 못 알아들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요. 네, 실패죠. 네. 그거는.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재미가 없은 거예요. 얘기 안 한 거니까 그리고 못 알아듣는다고 자꾸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자기 주변 인물 실명을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많이 쓰는 거는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그냥 별 생각 없어요. 그냥 네, 그냥 썼어요. 근데 근데 이제 적재적소에 대충 그런데 저 사람 누굴까라는 근데 생각이 자기 들고. 친구라고도 안 하고 그냥 네. 뜬금없이 나와 무슨. 근데 이제 그분들은 되게 반갑지 않겠어요? 그분들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한테 큰 신세를 졌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그때 쓸 당시에 걔가 떠올라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후배 이름이 부끄러워가지고 막 후배 K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저는 후배 KYG, 후배 K에 KYG가 그러니까 지금은 나와 다르지. 아니 강량구가 부끄럽나 봐. 그래서 강량구를 강량구라고 안 하고 후배 네. K 다른 사람들은 다 실명 쓰면서 저는 이런 거보다는 저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네네. 같이 여행에 동행했던 그러게요, 사람들 네. 이름을 툭툭 쓰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에 동행하지 않은 사람도 가끔 나와요. 네. 네, 임치영, 한창훈, 저 네. 박성하 막 박성아, 그렇죠. 우리 1등 89학번 1등 세브란스 심장내과 박성아. 저는 이것도 아, 궁금했는데 그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책 제목 근사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네, 그게 이제 유명하신 김종훈 선생님께서 네. 그 제목을 붙여주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앞에 추천사도 써주셨고 네. 어떤 인연이 있으신 거예요? 같이 여행을 좀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주도에 저랑 친한 친구, 제 사진에도 책에도 나오는 제주대 알러지내과 이재천이라고 있어요. 네, 제가 항상 이제 천천히 마시자라고 얘기하는 이재천인데 그 친구가 제주도에서 한 20몇 년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고관대작들도 많이 알고 지인분들 많이 알고 그래서 그 지인의 지인분들 중에 이제 김정은 작가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알게 됐는데 요번 겨울에 올 1월이죠. 제 여행을 한번 홋카이도 여행을 같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분이 좀 쌓인 다음에 네. 여행도 같이 한번 가보자. 네, 저는 뭐 하는 좀 근데 이제 김정은 작가님도 YG처럼 이렇게 먹는 거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아 오셨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뭐 음식 얘기하고 네. 굉장히 신선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책 낼 거라 그러니까 추천사도 기꺼이 그러면 그 적어주셨어요. 홋카이도 네. 여행에서 처음 만난 거예요? 아니요. 그 전에도 그 전에 교류가 있다가 네, 직류 말고 교류. 이재천 이재천이라는 그 친구 때문에 알게 돼서 조금 알다가 그렇죠. 제주도에서 골프도 같이 여러 번 치고 그러다가 그럼 그렇죠. 김정훈 선생님 저 전화번호는 갖고 계십니까? 그렇죠. 네, 010 근데 그 김종원 선생님께서 지금 제주도에 계시나 보죠? 아니 여수에 계시고요. 예. 원래 이제 본 집은 분당에도 하나 있고요. 예. 그 메뉴판 해석학 다음 책으로 일본 편 다음으로 좀 에필로그에 일본 술편하고 중화요리 편으로 다시 찾아오겠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이제 뭐 커밍 순, I'll be back 뭐 이런 얘기 써놨는데 이게 순이 진짜 순입니까? 또 뭐 한 7, 8년 걸립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업 작가가 아니면 그러니까 그 아직 한 글자도 안 썼죠. 계약을 해야지 책을 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네.
돈 때문이 아니라 어블리게이션이라는 그렇죠. 의미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일본 맥주 편은 일본 술편. 네, 맥주 편을 한 100페이지 써놨죠. 그러니까 원래 챕터 4에 늘려다가 일본 맥주만으로 100페이지를 써놨어요. 네, 그런데 와. 도저히 나는 이걸 정리하면은 나는 도저히 안 돼. 네. 그래서 근데 그 일본 연결된 술이라 게 있죠. 그러면 맥주만 있는 게 아니라 사케도 사케, 있고 위스키도 위스키도 있고 네, 뭐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 잘 소주도 포장해서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하나씩 넣어가지고 네. 양조장 뭐 한 또 수십 군데 저 책 쓴다는 취재를 빌미로 또 여러 군데 다니겠네요. 이미 또 여러 군데 다니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미 갈 만큼 갔는데 음. 사케 양조장은 많이 못 가봤는데 이게 사실 양조장을 소개하는 거는 그 극 매니아층 말고는 그렇게 재미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이제 풀어 나가야죠. 그렇죠. 스토리를. 우리가 식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니면 이제 그 뭐 요즘 많이 그 알지만 합이 뭐 잘 그 맞는 안주라든지 가라구치 그 뭐 일본 주도 플러스 뭐 마이너스 5, 그렇죠. 9 그런 뭐 그런 것도, 거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아사히 카라쿠치가 네. 아사히 매운맛이 아니다. 그런 아사히 거. 드라이한 맛이다. 그다음에 이런 뭐 식으로 그 풀어 나가는 거죠. 다사이 23 뭐 무슨 45 심지어 뭐 8? 그렇죠. 그런 것도 미라이의 있던데, 예. 미래 8. 미라이 8 뭐 요런 그 뒤에 붙은 숫자는 또 무슨 의미인지 뭐. 좀 우리 해설하면서 좀 이야기합시다. 지금 우리 PD님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 이거를 해설을 하자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게 그 뭐 저도 진짜 잘 모르는데 뭐 사케 일본 사케를 하면은 그 거기에 다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사이는 그냥 브랜드 이름이고요. 브랜드 이름이죠. 네, 요즘 그럼 유행하는 수달의 축제. 다사이. 근데 그 다사이 다음에 무슨 숫자가 붙는 거예요? 숫자가 낮을수록 비싼 술인데요. 예, 근데 그 숫자의 의미 같은 것들을 이제 해설을 한다라는 거죠. 쌀에 그 도정, 만약에 45가 정도? 붙어 있으면 45%만 남기고 55%는 깎아서 버리고 45%의 속살로만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비싼 거죠. 그러니까 쌀의 대부분은 다 날리고 그렇죠. 진짜 술에 맞는 부분만으로만 만든 거다. 23이다 그러면 이제 77%는 깎아버리고 23%만 남겨서 만들 수 있어요. 너무 낭비다. 왜 그렇게 팔도 만들어요? 있다니까 팔. 뭐 동물 사료로도 쓰고 나머지는 그 깎은 쌀을 과자도 버리진 만들고, 않아요. 네, 여러 가지 하죠. 버리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다 먹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케는 퓨어함을 추구하는 술이니까 쌀은 겉에가 단백질과 지방, 미네랄 많잖아요. 그걸 이제 그 치워버리는 현미 먹는 거군요. 걸. 그래서 근데 사케를 만들 때 입장에서는 그게 불순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탄수화물만 필요한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심백이라고 그래요. 심백. 심? 힐백자 써서 네.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중심할 때 심자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탄수화물 농도가 가장 높은 부분만 놔두고 나머지들은 그냥 쳐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걸 뭐 그래서 뭐 이제 뭐 다이긴조, 뭐 긴조 뭐 여러 등급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많이 깎으면 깎을수록 조금 더 퓨어함을 추구한다. 그렇게. 그러니까 한 80% 깎으려면은 한 일주일 걸린대요. 그 뭐 이렇게 우웅하고 깎으면 다 깨지니까 등급을 뭐 아예 못 받으니까. 사람이 깎는 거예요, 설마? 뭐 옛날엔 사람이 깎았겠죠. 근데 지금은 기계가 정말 깎겠죠. 그 쌀알 하나하나를 깎는다는 것 자체도 놀라워서 난 그것도 어떻게 깎는 건지 사실 잘 모르는데 어떻게 늘 깎아요? 저도 본 적이 궁금했어요. 없어요. 저도 이제 술을 만드는 거를 근데 지금은 뭔가 없어서. 기계를 써가지고 깎겠죠. 그렇죠. 당연히. 네. 그 이제 그런 거 다 취재해가지고 이제 일본 술편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걸 풀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혹시 메뉴판 해석학 네. 그 서양 요리편, 그 영어편은 쓸 생각 없습니까? 영어편을 쓰면은 있죠. 전 세계에서 네. 다 쓸 수 있는데. 영어편, 유럽편, 예를 들어 그렇죠. 아니, 서양 유럽편, 요리편, 뭐 네. 이런 동남아편. 그러니까 이게 확장성이 제목 자체가 확장성이 네. 너무 좋고 딱 그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그러면 그 일식이나 중화 요리만큼이나 그 뭐 동남아 요리라든지 아니면 뭐 유럽 서양 요리라든지 이런 데도 충분히 책 한 권 쓸 수 있을 정도의 경험과 식견이 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을 쓰면서 지식을 정리를 하는 거죠. 오히려 자료 찾고 오히려 그런 거에서. 맞아요. 우리 근데 정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원래 기본빵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게 일본 음식이 제일 많았던 거죠. 뭐 가까우니까 일본, 그러니까. 중화 요리 뭐. 그리고 또 아무래도 한자와 그 일본어를 이제 활용해서 메뉴판을 해석하는 데도 좀 더 자신이 있고. 저도 일본어 읽을 줄만 알아요. 고등학교 때 했잖아요. 일본어를 제외국으로 해서 읽을 줄만 알지 잘 몰라요. 네.
하지만 이제 그거를 조합을 해서 네. 요 책 관련해 가지고도 특강 가능합니까? 이제 앞으로? 아 그럼요. 네. 그 강의 제목은 뭐예요? 메뉴판 해석학도 되고 뭐 주로 그럼 무슨 내용을 실용적으로 이제 메뉴판 읽는 법을 알려주는 겁니까? 아니, 뭐 혹시 그런 이제 조리법.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뉴판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음식도 그렇잖아요. 조리법 이름 맞아요. 10가지 안 돼. 집에서 막 뭐 플람베하고 뭐 만테카레하고 그렇게 안 해서 아니 수비드하고 막 이렇게 안 해. 그러니까 우리 뭐 굽고 찌고 그러니까 한 5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굽고 찌고 뭐 뭐 조리고 삶고, 조리고, 조림도 잘 안 해. 네. 본의 아니게 오래 끓이다 보면 되게 조리는 거지. 후라이팬에 뭘 굽거나 튀기고 그 튀김을 집에서 한다고 요새 잘 안 안 해요. 하죠. 잘 안 잘 하죠. 안 명절 해요. 때나 맞아. 하지. 냄비에 음. 라면 같은 거 이제 끓이고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볶고 제일 뭐 유명한 그렇게. 조리법은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거죠. 데우고. 맞아요. 에어프라이어나. 그러니까 조리법 이름 10개, 20개도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한 10개 정도 외우고 10개. 그다음에 식재료도 우리가 먹는 식재료 30개도 안 돼요. 따지고 보면. 집에서 막 로즈마리, 딜 그런 거 막 자주 먹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30개 뭐 그 정도 외워두면 그 조합이라는 원칙이면은 어느 나라를 가든 다 이게 통용이 된다. 그 재미있는 특강, 강연 이런 거 필요하신 분은 어디다 연락하면 됩니까? 매니저 소속사 지금 있어요? 뭐 전화하세요. 1544. 블로그에 쪽지 남기면 봅니까? 네, 제 카톡 다 연결이. 그러니까 아니 카톡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블로그에 이제 카톡 네. 아이디는 나와 있거든요. 개인 블로그에 그 네. 저 낭만 닥터 SJ SJ.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죠 그 블로그가. 네, 네,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은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 이 책에서 이제 수많은 일본 요리를 소개를 했는데 실제로 본인이 제일 선호하는 일본 요리는 뭐예요? 글쎄요, 뭐 제일이라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왜 어떤 맥주 제일 좋아하니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네, 뭐 네. 벨지안 에일 좋아했다가 라거 좋아했다 그런 것처럼 일본 요리도 그때 바뀌는데 제가 책을 쓰면서 의외로 일본에서 파퓰러한 음식을 안 먹어본 게 꽤 있더라고요. 오사카시 오코노미야끼를 안 먹어봤어요? 일본에서 안 먹어본 거예요. 왜냐면 딴 거 먹느라고. 그러게 딴 거 아니 먹고. 그리고 여기 책에도 나와요. 규동도 진짜 먹어본 적이 별로 없다라고. 5년 전에. 아 물론 네. 일본 가서 규동을 왜 먹어 이런 느낌이지. 책을 사실은. 쓰면서 중간에 뭐 동경에서 20분 거리에 스키야 규동 1호점도 갔고 뭐 이렇게 갔는데 제가 뭐 책을 발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걸 책을 내용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했는데 그러니까 오코노미야끼를 오사카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올해 3월에 사진 찍으러 한 번 또 갔다 왔다니까요. 그 몬다야끼? 몬자야끼는 먹어봤어요? 작년 11월에 처음 먹었죠. 아 그것도 작년 5월쯤에. 그것도 최근에 먹어봤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방배동 가면. 네. 그러니까 의외로 안 먹어본 음식들이 그러니까 이걸 안 먹어봤다고 그런 그러니까 게 꽤 있어요. 오히려 이제 약간 대중적인 일본 음식이라고 할 그렇죠, 만한 것들을 그렇죠. 안 먹어본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 지금 일본 음식 안 먹어본 게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문득 생각나는데 이 책 전체에 걸쳐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약간 이상한 게 두부 이야기가 거의 없었던 것 같네요. 두부. 네. 그러네요. 두부 싫어합니까? 아니 좋아해요. 근데 일본에서 두부를 교토나 뭐 이렇게 가서 아니, 뭐 토fu 전문점들 네, 아니 뭐 꽤 많이 많은데,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의외로 잘 안 챙겨 그러니까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먹어야 본인이 되는데 덜 좋아하는 것 같아 두부는. 아니 그리고 그 출소할 때 너무 출소할 때 너무 많이 먹어서 아니 저도 우동 하나. 얘기도 생각보다 적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어 뭐 사누키 우동이라든지 그러게. 아니면 그리고 저기 어디야 그 우동으로 유명한 그게 동네 사가와, 있잖아요. 사가와. 예. 카가와를 못 가봤어요. 카가와를 못 가봤어요. 그래서 가보려다가 네. 일단 쓰고 네. 뭐 개정판에 내든지 그래서 아니 그래서 이제 면 요리가 그 2부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엄청나게 방대해요. 방대한데 그 방대한 부분을 읽고 나니까는 그 저의 얇은 일본 면 요리 지식에서 이런 거 유명하다는데 실제로 안 유명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양한 면 요리를 두루두루 소개하려다 보니까 정작 각각 책 한 권씩 쓸 수 있는 우동이나 소바에 대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에 비하면 덜 다루어진 느낌이긴 하네요. 네, 지금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런 책들이 많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있는데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중화 요리 책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리스트 맛집 리스트로 이렇게 쭉 가면은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밌긴 재밌는데 네. 약간 지루함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배제를 하려고 아니야, 노력을 그냥 했어요. 자기가 카카오에 안 가봐서 우동 당연하지. 줄어든 것 같아. 어떻게? 아니 그리고 그 이제 메뉴판 해석학을 읽어보면은 그 실제로 이것도 저는 저자의 미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배 작가님 미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딱 한계를 지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나는 거기는 유명하다고 했는데 못 가봐서 하코다테 시오라는 못 할 가봐서 말이 없다. 못 가봐서 언급을 안 하겠다. 아니 그 글 쓸 때 너무 졸렸을 거예요. 네. 나는 진짜 가장 놀랍게 재미있게 본 게 이 모리오카 완코소바라는 거. 난 이야기도 처음 들었어요.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모리오카를 한국 사람이 자주 가는 도시가 아니잖아요. 또. 어쨌든 모리오카도 안 가보긴 했지만 이 완코소바라는 게 이게 뭐냐면요. 조그만 우리 미소시루 그릇 같은 데다가 한 소바를 젓가락째요. 한 젓가락씩만 담아가지고 15그릇을 한 쟁반에 담아갖고 이렇게 갖다 주고 먹으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아닙니까? 이제 100그릇 이상 먹으면은 근데 그 인증서 같은 거 마패 주고 줘요, 마패. 그래서 보통 이 15그릇이 이제 처음에 딱 나오는데 요거를 네. 다 먹어도 배가 안 찬다는 거 아니에요. 한 그릇에 면이 10g, 5g? 그래서 5g에 10g 그거밖에 안 돼요. 한 젓가락. 그 15그릇을 다 먹는데 본인이 49초 걸렸다고. 그러면서 이제 보통 성인 한 명이 몇 개 먹는다고요? 60그릇. 네. 근데 100그릇 넘게 먹으면 마패 같은 인증서를 주는데 나무로 된. 나무로 된 거. 네. 서류도 증명서도 주고. 근데 우리 배 작가님은 135판. 요 판이 한 한 그릇에 그릇을 말하는 것 거죠. 같아요. 135판. 보통 성인 남자가 먹는 거에 두 두 배. 배를 먹었다. 아니 먹을만 돼지. 해요. 예. 네, 먹을만 해. 한번 가격은 똑같아요? 뭐 4천 몇백엔 한 거 같은데요. 아니 그 기억에. 말이 아니라 이게 60판 먹느냐 90판 먹느냐 100판 먹느냐 값이 똑같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아예 그냥 일반 소박 가게처럼 한 그릇용으로 팔기도 하는데 네. 그 가게에 간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안 먹.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먹겠죠.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판 도전 걸로. 그 조그만 그릇에 면 한 젓가락 담겨 있는데 면만 있어요? 아니면 뭐 면하고 소스 살짝의 찌유라고 쯔유가 그러죠. 네. 약간 들어 있어요? 네. 그럼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호로록 호로록 먹는 거예요? 마시는데 그러니까 면째 마셔도 되는 정도의 면의 양. 대충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젓가락으로 아시겠죠? 먹어요? 아니면 그릇째 들고 그냥 진짜 마시듯이 먹어요? 들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밀어 넣죠. 나는 제일 가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요거더라고. 괜찮아요. 모리오카는 면 먹으러 가야 되는 도시. 근데 워낙 이와테현은 직항도 없고 아니 그렇죠. 근처에도 그 위로 큰 도시가 가야지. 없으니까. 아오모리로 갔다가 그거 타고 가야죠. 신칸센 저는 타고. 근데 이 장에 약간 면 요리 약간 좀 약간 질리다 했는데 3장으로 넘어갔는데 3장에서는 다시 훨씬 더 재밌어지죠. 익숙한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네. 뭐 덮밥이라던가 뭐 스시라던가 그리고 일본 가면 뜻밖에도 프렌치를 먹어봐라. 그렇죠. 네. 한국에서는 비싸고 그리고 하는 데도 별로 없지만 일본은 상당히 그 합리적인 비용으로 근사한 프렌치를 즐길 수 있다. 음식 자체가 한국 음식이랑 프렌치 음식이랑 많이 다르잖아요. 네. 우리는 막 푸짐하게 쌓아놓고 먹고 국물 있고 그런데 일본 음식하고 프렌치는 굉장히 비슷해요. 국물 없고 자극적이지도 않고 하나씩 나오고 예쁘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프렌치에 대한 거부감이 아예 없죠. 우리랑 달리. 그리고 또 이런 거 저는 일본 가면 항상 조식은 그냥 호텔 조식을 먹었던 것 같은데 모닝구 세트 네. 도전해봐라. 나고야에선 모닝 세트. 네, 저 모닝구. 이런 거 되게 재밌었어요. 난닝구 있고 모닝구. 강양구, 그리고- 난닝구, 모닝구. 그리고 뭐 강양구, 난닝구, 모닝구. 저런 거 좋아합니다, 저분이. 네. 사실 일본에서는 호텔 조식도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생각보다 잘 나오죠. 괜찮아요. 쌀도 밥도 정말 아니 좋고. 심지어는 제가 감동했던 게 뭐냐면 그 제가 일본 출장 갔을 때 네. 굉장히 대중적인 비즈니스 채널이 있어요. 일본 호텔 아빠 중에서. 호텔? 엄마 호텔 말고 아빠 호텔. 네, 굉장히
굉장히 대중적인 비즈니스 채널, 비즈니스 호텔 체인이 있는데 네. 거기서 그냥 주는 그 삼각김밥 같은 거랑 장국만 먹어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갈하게 호텔 나오고. 조식도 좋은 편이긴 한데 네. 굳이 그 호텔 조식 선택 안 하고 숙박비를 싸게 지불할 수 있는 호텔이 있으면 근처에 일찍 여는 라면 가게나 뭐 소바 가게도 있고 한 번쯤, 한 번쯤 아니면은 괜찮아요. 그냥 커피숍 네, 가서 그 모닝 아침 세트 파는 괜찮아요. 그런 데도 많고 네. 모닝구, 강양구 모닝구. 아 내가 이제 요리에 좀 관심이 있었으면은 강양구 모닝구 어쩌고 저쩌고 하는 책 제목에 책을 한번 썼을 텐데 아 안타깝네요. 아 정말 그 재미있으면서도 실용적인 그리고 한번 후루룩 읽으면서 교양을 쌓는 것으로도 재밌는데 다 읽고 레퍼런스. 나서 누구한테 절대 주지 않고 책꽂이에 꽂아뒀다가 그러니까 일본 여행 갈 때 가지고 다녀야 되는 여행 가기 전주쯤에 딱 복습 한번 하고 심지어 비행기에 타고 들고 타가지고 가면서도 읽고 이럴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즐거운 상상을 해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탔는데 막 승객 10명이 제 책을 읽고 있다. Everybody 뭐 그런 식으로. 네, 사람이 즐거운 상상을 하면 또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본의 역사라던가 뭐 문화라던가 뭐 사회 경제적인 내용이라던가 뭐 이런 거에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일본 요리는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일본 가면 꼭 그 일본 요리는 먹어보고 근데 그 일본 요리에 대해서 이 책을 읽으면은 그냥 일단은 아는 것의 폭이 엄청 넓어지고 이해의 깊이가 엄청 깊어져요. 그리고 이 책 보면 일본 여행 안 가고 한국에 있는 일본 음식점 가서 메뉴판 읽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진짜 이 책 읽으면서 그 최근에 저희 동네에 그 이제 산책을 아이랑 갔다가 거기 그냥 근처에 가서 이제 먹었는데 에비텐 동집. 애비. 네. 에비텐 동집. 네. 근데 네.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애비가 이제 새우라는 건 알았으니까 이제 네. 아이가 물어봐서 아 애비가 새우라고 얘기는 해줬는데 그 텐동은 뭐야? 근데 순간 제가 머릿속에서 약간 그래 텐동은 뭐지? 네. 그 정도로 텐동 정도는 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아는 텐동은 표현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제 덮밥 종류라고는 네, 생각을 네. 했는데 그게 이제 왜 텐동이라고 하지? 하면서 이제 순간 딱 막힌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책을 보면서 그게 줄임말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일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나 대학교 교수님들이 외국에서 이제 손님들이 올 때 이 책을 읽고 예를 들어서 일본 손님이 왔을 때 일본 음식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더 좋아하죠. 우리도 거꾸로 이제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막 한국 음식 얘기를 막 한국 정치 얘기보다는 네. 음식 얘기를 막 하면은 굉장히 프렌들리해지잖아요. 네. 저 사람 당신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라는 식으로요. 그래서 이 책은 오히려 그 기업이나 대학에 계신 분들이 읽어서 외국 일본 교수들이 왔을 때 읽어야 되지 않느냐. 이 책은 이제 일본 손님이 왔을 때만 유용하잖아요. 네. 이제 전 세계 많은 나라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니까 그런 손님을 만날 때는 K를 팝니다를 알겠어요. 읽고 한국 음식에 대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게 네. 어떨까. 하여튼 그 시리즈로 해야 되겠다는 그 동기부여. 안 받아줘. 안 받아줘. 이미 지금 잠재적 경쟁자야. 자꾸 그러면은 저 메뉴판 해석학 메뉴판 아쉽다. 해석학 영어편은 내가 쓴다마. 아니 그게 아니라 배 괜찮아요. 작가님이 일단 나를 보는 눈은 따뜻하잖아. 약간 독자로 생각을 하잖아. 그런데 JYP를 보는 눈은 약간 경쟁자. 아유, 영원한 형님이시죠. 네, 또, 네. 재밌는 책 이번 주에 소개했습니다. 잘 팔리기를 기대하고요. 이미 뭐 여행 분야에서 좀 1등 하고 있다니까 몇 주간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죽을 때까지. 쭉 오래오래 1등하고 스테디셀러로도 계속 자리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읽은 미식책이었는데
진짜 많이 알았어요. 네, 많이 알았고 복습할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일본 식당을 가거나 아니면 일본 여행을 하기 전에 일본 술 편이나 중화요리 편 나오면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때 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책걸상 할지 모르겠지만 네. 저도 그때까지 살아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네. 이번 주에는 메뉴판 해석학 일본 편 같이 읽어봤습니다. 낭만 닥터 SJ 배상준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